외국인 쪽 순매수 먼저 확인해 보면 SK 하이닉스가 기관까지도 같이 자리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확인되고 있네요. 더불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담아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5만 원을 넘을까 했었는데 넘기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최고가가 54,400원 터치까지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알테오젠이랑 한화솔루션 나란히 자리합니다. 알테오젠 역시 수치상으로 보면 마의 40만 원 구간을 다시 넘겼습니다. 40만 6,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아랫골이 달려 있으면서 날아 올리기는 했습니다. 마의 40만 원 구간을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랑 같이 담아가고 있는 반도체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SK 하이닉스 지금 가격이 24만 5천 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전에 전고가 한 24만 8,500원 여기였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서 오늘의 상승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사실 오늘은 일단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어제 오늘을 제외하고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제까지 지금 계속 음봉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공매도가 좀 많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이번 상승 여기까지 온 걸 두고서 숏커버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오히려 공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는 앞서 이야기 주셨던 숏 커버링 혹은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2주 전의 단점이 지금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제 공매도를 쳤을 때 이제 공매도를 친 이유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서 중국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히게 된다면 실적 가이던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아마 가장 먼저였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HBM3, HBM3 12단 HBM4로 가는 과정 속에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지금 어떻게 보면 속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매도 물량들이 이제는 가장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 그 구간이 역사적인 고점 그 직전에 놓여 있을 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이 구간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갈 수 있겠다라는 투자 심리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게 저는 SK 하이닉스는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런 수급적인 것을 떠나서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 100% 완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쵸. 거의 이제 조건부 합의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완만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H20 확실하게 답 못 받은 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한 달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바로 중동을 갔다 왔죠. 중동을 갔다 옴으로써 HBM 최고사양 제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는 저는 여전히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디램의 가격이 올라온다 말을 많았잖아요. 실제로 올라옴을 지난주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 인상을 했고 디램의 수요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당연히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공매도 상위 종목에 있었던 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또 기회로 작용하고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미중 무역 협상이 매크로 이슈로서 반도체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긴 했는데 조건부로 어느 정도는 일단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는요. 근데 이제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 품목별 관세 남아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 했는데 여전히 그 6만 원, 6만 전자선에서 껄떡껄떡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마이크론 쪽에서 HBM4 샘플도 공급했다라고 하고,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을 훨씬 더 부각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좀 나뉘실 것 같아요.
일단 후자의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좀 논외로 치고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단일 기업의 어떤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불편할 수는 있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봤더니 1위였던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려났을 뿐더러 네.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은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지금 마이크론이 가장 또 앞서서 SK하이닉스는 제외하고요.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 중에 누가 먼저 이제 샘플을 공급할 그렇죠. 거냐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좀 유리해 보였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마이크론부터 좀 챙겨주는 모습들이 역력한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플러스 소캠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양산 체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양산 체제를 마무리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어제와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좀 네. 보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하나의 기업이 지금 더 커져 나간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AI와 데이터 센터의 산업이 지금 전폭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있으니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반도체 칩 사양이라든지 반도체 칩 생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뒤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어딘가에 탑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디바이스 기기 쪽에서 갤럭시 시리즈는 무시 못할 품목 중에 그렇죠. 하나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겠지만 현재의 구간은 그래도 조정 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로 3,000포인트 그 이상을 넘어간다 했었을 때 가장 힘을 내줘야 될 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플러스 2차 전지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2,9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기여한 어떤 영향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로 몰리게 되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지수가 또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 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는데 나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포모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보단 반도체 소부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순위를 굳이 따져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를 수밖에 없다. 리노공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이크론 쪽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소켓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심택이라고 하는 맞아요. 기업이 기판 있는데 관련주들. 심택의 현재 구간도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지금은 삼성전자에만, SK하이닉스에만, 마이크론에게만 집중하는 것보다 골고루 지금 다 매출 구조를 만들어낸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리해보면은 마이크론은 HBM4 관련해서도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한 상태고 어제 이야기가 살짝 나왔던 소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단독 공급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지수가 2,900 올 때까지 기여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000까지 달려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힘을 같이 내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 순매수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화솔루션 보고 갈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보조금 유지하려고 의회에 로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차트 보면 5월 19일에 4만 원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내려왔을 때 그 구간에서의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개인들이 많이 담았었는데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보면 외국인 담고 있고요. 어제는 외국인 기관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급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태양광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탑픽은 제가 한 달 전 혹은 2주 전만 하더라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먼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보다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해당 산업의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관세
3,500%를 매긴다는 뉴스가 맞아요. 좀 있었어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4개국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명확하게 태양광 모듈세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뉴스를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미국과 중국이 틀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4개국 중에 캄보디아만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3,500% 관세를 매겼다라고 미국에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하게 관세를 매긴 부분이 큰 틀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저는 큰 탈은 없을 거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서 결국 이로 인해서 가장 안정화가 될 부분은 미국 내에 이 태양광 모듈셀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준에는 당연히 퍼스트 솔라, 선랩, 선런 그리고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만약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하나솔루션을 지금은 가장 탑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수익 구간에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올라왔던 시기는 이제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매도 수익 확정을 좀 하시고 하나 솔루션으로 이동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지금 거의 전고 네. 구간에서 막 멀지는 않게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대도 괜찮다고 판단을 좀 주시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이제 턴키를 가지고 공장 라인 증설하기 직전의 가격이 6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그러네요. 주가이기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뭐 오클로 실적까지 나오면서 다시 원전주들이 막 올라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익숙하게 얘기하는 SMR,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은 여전히 제로입니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5년 뒤에, 6년 뒤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AI와 데이터 센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력원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의 인프라가 깔려있는 쪽에서 지금 뽑아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65,000원 대비해서는 많이 또 내려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사인 주셨습니다.